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셨는데 일본의 역할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역기능적인 역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간접적인 삼각 동맹관계에는 일본이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이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로서의 권위와 의무와 권리를 생각해서 꼭 한국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 세계 전체사의 오류로 하는 일이고 인류 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아주 중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박 박사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그 토론은 다음번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만 코멘트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일이에요. 420개 기업체가 우리 100여 개로 하는데 420개인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이 북한에 가 있으면서 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또 수출은행, 농협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마치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가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우리 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바로메타가 걸려있다고 보는데 한국이 얼마나 북한 핵 금지를 절망하고 원하고 있느냐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 핵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 김정일이 그 왼쪽 다리를 끌고 다니니까 이제 뭐잖아요. 왼쪽 다리가 이제 끌려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서해 바다의 급변 사태도 발생했을 것이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은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핵과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소위 핵 통제인 문제. 이거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놓고 볼 때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좀 진단해 주시고 중국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난민 문제, 북한의 혼란과 소요가 일어났을 때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중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강남호가 불량한 물품을 싣고 미얀마로 가다가 항로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저 강남의 운명이 결국 바다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인지 다시 북한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인지 중간에 어느 국가의 영역이나 공해를 지나갈 때 PSI 선상에서 이걸 수색하게 되는지 이 운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우선 이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번 달에 일본이 그 북한 선박을 검색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이 되고 그 욕심 같아서는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정부 내에 있는 친김정일 세력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야당이 북한 배에 대한 검색을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움이 있는 한국 정부 기다리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본 정부 자위대가 북한 배를 검색하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는 길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북한 그 개성공단이 아닌 평양이라든가 다른 북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북한을 들어갈 때 뒷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뒷돈을 주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준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 액수가 중국이 수출입하고 있는, 북한하고 수출입하고 있는 액수만큼 된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그냥 뇌물로 주는 거 아니냐.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한국의 방송국이 북한에 간다 어쩐다 그러면 1,200만 불씩 주고서 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방송 기자재마저도 다 주고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뒷돈으로 준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 돈의 일부를 파악하고서 그 얘기를 했다면 신빙성의 강도는 떨어지겠지만은 중국하고 무역하는 액수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임금 지불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불하고 하는 그 금액마저도 달러는 김정일 손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최근에 개성공단에서 아주 좋은 일이 하나가 벌어졌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씩 노동자들에게 주던 초코 파이를 2개씩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그걸 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걸로 한다. 그래서 그 박스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고서 얼마 안 돼서 초코파이를 북한이 신의주의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개성공단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북한은 조직국가입니다. 북한 내에서는 김정일의 당 조직 이외에 어떤 사조직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걔를 어떻게 만듭니까? 초코파이를 낱개로 줬다면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왜? 낱개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박스를 뜯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그걸 돈 받고 줬겠습니까? 헌금으로 다 받아갔겠지요. 그 돈마저도 달러로 바꿔서 김정일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좋은 의도로 좋게 생각해서 했겠지만은 좋은 의도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좋은 의도가 북한에서도 좋게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한에서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좋은 의도에서 햇빛 정책으로 많은 돈을 퍼주기 한다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퍼줬습니다. 그 결과가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핵과 미사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200~300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올 텐데, 야 그러면은 이거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망하지 않게 좀 대줘야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만약 난민이 발생이 돼서 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유엔 이름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강남호에 대해서는 강남호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연료 문제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인스펙션을 앞두고서 북한 입장에서는 인스펙션 당한다는 것 자체가 불복으로 판단이 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어저께 이제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오히려 직설적으로 묻더라고요. 강남호가 다시 남포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중간에서 없어질 확률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